네, 미국과 일본의 신미럴 관계 속에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어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모두 발언을 중계로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자, 어제 방한한 케리 장관과 윤병세 외교 장관이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 또 기자회견을 회담을 한 뒤에 이제 회견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우선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뭐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함대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BM 미사일 잠수함 발사 또 탄도 미사일 SLBM. SLBM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양측 간의 한미 간의 대북 북핵 공조에 있어서 철저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이와 함께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육자 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자간의 공조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더 해치는 길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외교부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아마 이제 내신하고 또 미 국무부에서 따라온 외신 기자 2명까지 해서 모두 4명이 차례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한미 양측이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들어서 이제 한미 간의 북핵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 엇박자 논란이 있었고요. 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말하기를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과거사 발언 문제를 놓고 양비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난달에 이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강력한 미일 동맹을 과시를 했고 신미일 관계에 접어들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점 항상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두 장관이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관계다. 우리가 국제 이슈까지 모든 전 분야에서 또 우주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에 할 일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케리 미 국무부 장관 또한 그 한미 동맹에는 정말 한치의 그 빗셀 틈도 없이 우리는 정말 견고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특히 시리아 문제나 또 ISIL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에볼라 이슈까지 해서 국제적인 이슈에서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더욱더 발전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점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제 굳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뭐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협의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번에 이제 방한한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방미 일정과 양국 간 의제 이런 것을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인데요. 두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더욱 신경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달 그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제 끝이 나면서 좀 단선적으로 이 의전 문제나 또 형식상에서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미 양국 간의 주요한 이슈는 거의 많이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캐리 장관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그 전시작전 통제권의 재연기 문제, 이항의 재연기 문제 또한 양국이 이미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외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또한 타결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처럼 아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신방위협력 지침 개정 등 이렇게 좀 새로운 이슈라던가 뭐 폭발적인 이슈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간이 뭐 경제, 안보 또 국제 글로벌 이슈까지의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좀 강조점을 두면서 두 정상의 정상회담을 좀 성공리에 이끌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강조를 했었는데 근데 이 한일 두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앞서서 웬디 셔먼 차관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캐리 장관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아마 캐리 장관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 발언 부분에서는 없었고요. 아마 지금 기자들이 이제 분명히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 기자가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을 건데 그 내용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 지역 또 안보 상황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캐리 국무부 장관도 아마 이런 한일 관계 개선 또 미래 화해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을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평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013년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인권 침해였다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이제 이 과거사에 약간 발목이 잡혀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좀 피로감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지난달 그 아베 총리의 이제 미 의회 연설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전쟁 범죄 그 일환으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걸 좀 약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나 할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얘기를 하기를 아베 총리의 이번 의회 연설에서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 아주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연설이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캐리 국무장관도 어떤 과거사에 있어서 한국에 좀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이제 과거사는 좀 뒤로 하고 미래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과거사에 대한 또 반성 없이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국민의 어떤 입장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지금 그 회담이 취임 이후 10번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보니까 캐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병세 장관을 뭐 친구라고 이렇게 지칭도 하고 했었는데 나이는 10살 차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이 10살이 많은데요. 두 장관 모두 이제 이번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벌써 10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독일 미넨 안보회의 계기로 만난 데서 두 번째 회담을 가지는 건데 항상 이제 두 분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가 이제 그 first name, 캐리, 뭐 병세 이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주 서로 친밀해졌다. 정말 친구 같은 관계였고요. 주요 이슈가 또 터질 때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현안을 늘 조율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양국 관계가 긴밀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리 장관은 어제 방한을 했는데요. 저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고요. 오늘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서 이제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예방에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1시간 반, 원래 1시간 정도 예정이 됐었는데 30분 정도 더 지연이 돼서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 더
좀 긴밀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나요? 네, 아마 저희가 알 수 있는 문제, 뭐 북핵 문제에서의 이제 공조 방안, 그다음에 한미 동맹 뭐 빗댈 틈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무엇보다 이제 북한의 이제 도발과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공조 방안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가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로 노력할 것도 예. 합의를 했습니다. 예. 1박 2일 일정이니까 오늘 이제 출국하겠군요. 예. 지금 남아있는 일정은요, 예. 오후 4시에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안보 예. 주제로 할 것이고요. 네. 이후 한미연합사를 방문을 해서 장병들을 격려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네. 김희준 통일유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